안나푸르나님 문의 내용을 바로 처리해 드릴 수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내와 아이들만 독일 블루카드 진행할 경우 독어 B2 취득 및 영주권 취득 후에 간호사 등 아우스빌딩 통해서 아내가 커리어 패스를 가려고 할 경우 실제적으로 아우스빌딩 후 취업이 가능할까요? 100% 가능해요. 간호사는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100%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독어 실력 제로이며 2, 3년 공부한 독어로 과연 아우스빌딩을 현실적으로 마칠 수 있으며 취업이 되는 상황인지요. 예, 독일어 한 2년, 3년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은 부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능해요, 충분히. 그렇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도와드려가지고 B2, 그다음에 한 3년, 4년 차 되는 분들은 C1까지도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우스빌딩은 통상 B2 정도면은 아우스빌딩 그 산학연계 뭐 간호사 트레이닝이 가능해요. 그리고 간호사 공부가 물론 이론 공부 이런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결국 간호사는 몸을 써서 환자를 케어하는 일이 더 비중이 크거든요. 실습하는 거. 그러니까는 아주 기초 독일어만 돼도 이미 노인 요양원, 양로원 가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노인 요양사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아우스빌딩 독일어 B2 만드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독일어 B2가 되면은 간호사 아우스빌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다만 간호사 아우스빌딩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무슨 뭐 샤리테, 하이델베르크, 뭐 튜빙겐 이런 아주 인기 의대의 부설 종합병원에 인기 있는 간호사 아우스빌딩 과정 요런 데는 조금 이민 1세대로서 나이 들어서 처음 독일어 공부하고 그 입학 경쟁을 할 때 약간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런 데들은 이미 나는 여기 간호사 아우스빌딩 지난 다음에 의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현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 막 10대 후반, 늦어도 20대 초반 그런 학생들하고 내가 경쟁을 해서 이기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내가 한국으로 치면 꼭 서울대, 연대, 뭐 고대 이런 데 안 가고 저기 어디 충남대 죄송해요. 충남대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디 뭐 제주대 의대 종합병원에 뭐 간호사 과정을 가겠다. 똑같이 독일은 간호사가 한 반 정도는 공무원이거든요. 연봉 똑같아요. 연봉 똑같아요. 다만 그 외에 부수적인 무슨 뭐 대우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뭐 샤리테하고 하이델베르크보다는 그쪽이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디 뭐 시골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이 대우가 조금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종합병원도 아니고 또 하필이면 내가 걸린 데가 요양병원이다.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종합병원보다는 이제 제가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제니아트릭 널스라고 그래가지고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가 있고 또 무슨 뭐 수술실을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사, 마취를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사 뭐 이런 분야가 좀 나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니아트릭이 아마 노인을 주로 담당하는 간호사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더 힘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노인을 상대하는 간호사가 더 힘들어서 같은 간호사들 중에서도 거기는 지원율이 더 낮다. 그래서 내가 이민 1세대인데 뭐 여러 군데 해보니까는 거기가 제일 합격률이 좋더라. 뭐 그러면은 거기라도 가야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 30대 40대 분들도 독일어 B2 맞아서 간호사 아우스빌딩에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가족 사정으로 블루카드 진행 않고 아이들이 국내에서 독일어 공부 5년 이상 준비하여 국내 고등 졸업 후 독일 대학교부터 독일 생활을 시작한다면 현실적으로 대학 후 취업하여 영주권까지 이어질 확률이 많이 낮은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승산은 있는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느냐?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것만 가지고는 독일 대학교를 바로 입학을 못해요. 제가 좀 전에도 다른 분 설명을 드렸는데 통상 한국에서 대학교를 1년, 2년, 2학년까지 다녀야 돼요. 왜냐면은 독일에서 통상 김나지움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교양 과목까지 이수했다라는 걸로 쳐져요. 즉 한국에서는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때는 전공 과목 몇 과목 없고 대부분 교양 과목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 2학년 때 아예 리버럴 컬리지 다니다가 그 다음에 3, 4학년에 좋은 학교로 편입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이재용 삼성 회장님 딸도 어디 뭐 콜로라도 컬리지 뭐 이런데
리버럴 컬리지 1, 2년 다니다가 시카고 대학 조금 더 유명한 명문 대학으로 3학년 편입했다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그런 경우들이 흔해요, 미국에서. 왜냐면 교양을 더 깊게 쌓겠다. 내가 고등학교 에서 뭐 공부 따라가는 게 조금 뒤처질 수도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내가 열심히는 했는데 라틴어도 부족하고 뭐 역사, 철학, 영어, 고급 영어 막 이런 것도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리버럴 컬리지 1, 2년 더 다니고 이제 좋은 학교로 편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리버럴 컬리지는 교양만 주로 배우거든요. 교양 과목들, 문사철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독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연구 중심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의 문사철 실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제2외국어도 제대로 배운 게 없고 라틴어도 배운 적이 없고 뭐 서양사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서양 철학, 뭐 경제학 뭐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교에서 1학년, 2학년 교양 과목을 무사히 마친 다음에 독일의 대학교 신입생으로 와라 이거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통대 1학년, 2학년 다니고 독일의 대학교에 편입해가지고 또 독일 대학교가 뭐 3, 4년짜리 짧은 과정도 있고 조금 전문직 과정 같은 경우에는 5, 6년 뭐 이런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뭐 한 4, 5년, 5, 6년 공부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 경력을 또 한 2년, 3년 경우에 따라서 쌓은 다음에 그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학비는 여전히 무료인데 대신에 그 영주권을 이미 영주권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바펙이라고 해가지고 생활비 지원 이런 거 못 받고 또 이런저런 유급 인턴 기회, 무급 인턴 기회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은 미성년자라면은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독일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독일어, 영어, 불어 한 3개 국어 정도를 독일어, 영어는 원어민급으로 만들 수가 있고 불어는 원어민급은 아니지만 독일에서 김나지움만 졸업을 해도 프랑스의 불어로 수업하는 프랑스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의 불어 실력이 갖춰져요. 굳이 그럴 이유는 없는데 물론 독일에 충분히 좋은 학교들이 있는데 굳이 왜 힘들게 프랑스 대학을 갈 이유는 없어요. 없기는 한데 그 정도 수준까지 배운다는 거예요. B1, B2 사이 어디까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가 신경 써서 더 준비하면은 프랑스 대학도 진학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교육 퀄리티를 한국에서 그냥 대충 뭐 학교 다니고 뭐 화상 독일어 공부해가지고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독일에서 그 이후에 대학 진학하고 취업해서 경력 쌓고 영주권 받으려면은 아이들이 20대, 빨라야 20대 중후반 이 정도에 되는데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너무 손해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혹시라도 또 아이가 남자아이라면은 중간에 공부하다 말고 군대 갔다 와야 돼요,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별로 비추해요. 조금 어렸을 때 조금 엄마 아빠가 서두르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리고 블루카드 진행과 일반 취업 거주화로 진행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하는 걸리는 시간 외에 또 다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블루카드 연봉 기준으로는 블루카드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왜냐면은 일반 취업 거주 허가도 어차피 승인 받으려면은 지금 블루카드 수준의 연봉 수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연봉 수준이 뭐 45,000유로 이상, 뭐 46,000유로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 사대보험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취업 거주 허가는 역시 그 정도를 내지 않으면은 승인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정도 연봉을 잡지 않으면은. 하지만 블루카드처럼 영주권을 빨리 받지는 못해요. 그러면 굳이 일반 취업 거주를 해서 이득 볼 게 없어요. 더 이상 연봉을 낮추기가 어렵거든요. 현재 독일의 월세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뭐 아주 디테일하게 본 건 아니지만 그냥 대충 보더라도 현재 독일 블루카드 제도보다 좋은 걸 찾기가 어렵다. 일반 취업 거주 허가는 지금 블루카드 연봉 기준하고 비슷하게 맞추면서 시간은 더 4년, 5년 길게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과 사대보험을 내야 할 것이다. 플러스 리스크가 커지고요. 평택 이방인님, 이태석 신부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분 제자들이 한국 국적이 없는데도 와가지고 한국에서 의대 졸업하고 다 자격증 취득하셨거든요. 간호 외에 제너럴한 직군은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그 부인분의 그동안의 커리어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부인분이 어떤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등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새롭게 독일에서 커리어를 도전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냥 무지성으로 하나 픽해라 그러면은 간호가 제일 유리한 건 맞아요. 혹은 유아교육, 유치원 교사도 이거는 그냥 공부만 하면은 무조건 취업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혹시 부인분이 그거 외에 또 다른 뭐 아주 유용한 독일에서 잘 쓰일 수 있는, 그다음에 뭐 노동시장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주특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활용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예, 리안님 안녕하세요. 메일로 상담 신청 중이지만 라이브로도 들어보고자 들어왔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독일에서 손해사정사 인슈런스 어드저스터의 직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아우스빌딩으로 접근 가능하실 거예요. 독일어 통상 B2 이상 필요합니다. 장유진님 안녕하세요. 이전 방송에서 예를 들어 독일에서 블루카드로 2년, 룩셈부르크에서 블루카드로 3년 일했으면 룩셈부르크에서 EU 영주권 획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EU 국가 간에는 블루카드로 일을 하는 경우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EU 국가이지만 블루카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거. 덴마크에서는 3년 일하고 독일이든 룩셈부르크든 블루카드가 있는 EU 국가에 재취업하여 일했을 경우 덴마크에서 일했던 경력을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요? 직종은 전문직으로 연봉도 높은 편이에요. EU 영주권을 받는 데에 경력을 이어붙일 수는 없을 거예요. 덴마크가 블루카드가 없었나? 덴마크하고 아일랜드는 없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아쉽게도 덴마크에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덴마크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덴마크의 경력과 독일이나 룩셈부르크의 경력을 합산해서 EU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처럼 안녕하세요 세미님.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서 경력이 3년 정도 있다면 그 경력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서 가산점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그거에 따른 가산점 이런 거는 없어요. 다만 한국에서 뭐 삼성, LG, 현대, 기아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 그러면은 독일 고용주도 바로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취업할 때 아무래도 서류 전형에서 벌써 훨씬 유리하죠. 한국에서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그러면은 독일의 고용주가 봤을 때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전문적인 경력인지 아니면 어디 PC방 경력인지, 왜냐면 네트워크 매니저를 했다 어디 PC방에서 그거하고 삼성전자에서 뭐 삼성 SDS 뭐 이런 데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했다 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물론 PC방 네트워크 매니지먼트가 쉽다는 얘기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용주가 아리까리해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내가 실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한 이후 인터뷰라던가 기술 면접에서 내가 PC방에서 갈고 닦았던 기가 막힌 그런 헬프데스크 능력,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능력, 시스템 어드민 능력을 마구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전히 취업할 수 있어요. 20대 중반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상황이라면 이민을 목표로 추천하는 나라가 독일인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상황이면은 독일도 힘들어요. 죄송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독일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으면은 지금부터라도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자금 이거를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블로그에 수도 없이 올려놨는데 제가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해놓은 게 없다. 방통대 등록해라. 이거 그냥 선착순이란 말이에요. 방통대에 입학시험이 있어요. 뭐 입학사정이 있어요. 원서만 쓰면 되잖아요. 원서 쓰는 것도 귀찮으면은 뭐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공 나는 뭐 IT를 택하겠다. 나는 IT에 뼈를 묻겠다.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 뼈를 묻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처음부터 택하는 거고, 하지만 내가 아직 20대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뭐를 해야지 내가 중장기적으로 내 적성에 맞는 어떤 직업을 찾을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힌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경영학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경영학과는 이것저것 골고루 다 배운단 말이에요. 경제도 배우고 통계도 배우고 회계도 배우고 재무도 배우고 경영정보 시스템, IT도 배우고 뭐 인사, 총무, 물류 다 조금씩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특히 이제 자본주의 세상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아주 필수 지식들을 골고루 다 배워요, 경영학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새 재무 이런 거 배워놓으면은 얼마나 유용해요. 요새같이 미국 주식이고 막 다 빵빵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정말 거품인지 내가 지금 타도 되는지, 도대체 차트는 어떻게 보는 거지, 재무제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건지, PER이 뭔지,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뭐 어디 테슬라에 몰빵을 하든 엔비디아에 몰빵을 하든 아니면 어디 뭐 ETF를 사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묻지마로 어디 뭐 게임스탑 같은 거에 밈주에다가 막 이거 많이 사람들이 좋대 하고 그냥 뭐 앞뒤 모르고 들어가는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영학과에서 하다못해 재무관리 원론 뭐 이런 거라도 들었으면은, 아니면 뭐 회계 원론이라도 들었거나 경제학 원론, 통계학 원론 이것만 들었어도 지금 막 뭐 어디 뉴스나 경제 뉴스나 뭐 경제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들을 쏙쏙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파란 하늘처럼 님뿐만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놀고 있다, 내가 죄송해요, 주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애들 키우면서 나 놀고 있다,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방통대 경영학과 파트타임으로라도 수강을 하시면은 반드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 예, 파란 하늘천원님,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상황이면은 그 상태에서 무작정 독일 간다고 독일 이민 취업 성공한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자금을 모아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하고. 육각형 인간, 제가 블로그에 몇 번 설명을 했는데 마치 게임 캐릭터를 키우듯이 내가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자금, 뭐 필요하면 건강, 외모,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피트니스도 가고, 도저히 이건 운동으로 해결 안 되는 얼굴이다, 성형수술이라도 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더 즐거워져요. 연예인들 성형전, 성형후 사진을 보세요. 야, 이 성형전에 이 얼굴로 얘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택도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무슨 뭐 성형외과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호승님, 독일 필요 직업군의 인슈런스 서비스 매니저가 부족 직업군인데 필요한 자격이 있을까요? 이것도 아우스빌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학교 과정에서 인슈런스에 관련된 어떤 학사 학위 뭐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독일 필요 직업군에 언급이 됐을 정도면은 아우스빌딩만으로는 안 되고, 통상 대학교에서 뱅킹 앤 인슈런스 뭐 이런 거 관련된 학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나푸르나님, 부인분이 국내 항공 승무원인데 독일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승무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다른 커리어를 고려 중입니다. 이거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왜냐면 이제 1박 2일, 3박 4일, 뭐 2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다녀야 되는 노선은 불가능하죠.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가끔 로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그런 곳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지상근무직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는 아예 포기하시지는 마시고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러기 생활하면서 아이들과 아내를 보낼 경우 국내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독일 소도시에서 아이 둘 이중언어 학교 보낼 경우 대략 집세, 식비, 생활비 얼마 정도 잡으면은 보수적일까요? 이거 간단하게 답변 드리긴 힘든데, 이거 일단은 생활비는 이걸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눈배요. 여기서 이중언어 사립학교가 있는 그 도시 중에 독일에 이제 잉골슈타트 뭐 이런 도시가 있거든요. 요 정도 봐야 돼요. 안 나오네. 그러면 다시 다른데 레겐스부르크 한번 볼까? 레겐스부르크는 자료가 뜨나? 여기도 제대로 안 뜨네요. 뭐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안 뜨네요. 또 무슨, 잠깐만, 아헨에는 없는데, 잠깐만, 그렇게 찾으면 안 되고, 중소도시 생활비가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대략 요 정도 돼요. 아까 잉골슈타트가 대략 아우크스부르크랑 생활비가 비슷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예전에 에버리지가 안 뜨네. 그냥 에버리지인 저면이라고 뜨나? 이거는 독일 전체인데 그냥 이걸 보시는 게 낫겠네요. 이 정도 생활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생활비 생각해야 되고, 이중언어 사립학교 학비는 아이 하나당 1년에 1,000만 원 정도 보는 게 적당할 듯 싶어요.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돼요. 요 생활비 플러스 1,000만 원,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잉골슈타트 월세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잉골슈타트 월세가 대략
여기 요 정도 됩니다. 자녀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방 3개짜리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방 3개까지 방 2개짜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방 1개짜리하고 방 3개짜리 중간 어디쯤 가격이 되겠죠. 뭐 한 1200유로 뭐 한 이 정도 안팎이면은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는 여기 식료품비 뭐 이런 걸 한번 따져 보시면은 통상 한국보다는 비교를 해보면은 잉골슈타트하고 서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이 더 비쌀 거예요. 예, 여기 요런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 눈베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은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거기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이 자료들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꽤 정확해요. 꽤 정확해요. 그리고 TQQQ 트레이더님, 세미님 혹시 두바이 법인 아직 유지하고 계신가요? 최근 기사 보니까 부자 순유입 국가 1위가 두바이라고 해서 알아보니 그럴만 하던데 두바이 이민도 가능한가요? 시민권은 잘 안 주는 것 같은데. 예, 가능해요. 두바이 영주권 비스무리한 제도도 존재하고 두바이에 법인 설립하고 거기서 트레이드 하시면은 뭐 이런저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네, 뭐 두바이 이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택 이방인 아우크스부르크는 어떨까요? 네, 괜찮아요. 아우크스부르크,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절대적으로 독일 통계를 찾아보면은 한국으로 치면 강남 서초, 강남 사구 이거는 독일 미넨으로 생각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아요. 물론 독일 미넨에서도 뭐 이민자들, 뭐 난민들 조금 모여 사는 좀 안 좋은 동네 이런 데가 있기는 있는데 뭐 대체로 미넨이 비싸고 좋은 동네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강남 서초는 못 가겠고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 삶의 질이 좋고 뭐 아이들 그 공부시키기 좋고 한 동네들 찾아보면 뭐 분당, 뭐 광교, 판교, 뭐 동탄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를 찾아가자 생각을 하면은 미넨의 서쪽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차로 30분인가 밖에 안 돼요. 아우토반 타면 한 조금 더 걸리려나 막히면은. 기차로 아우크스부르크 중앙역에서 미넨 중앙역까지 30몇 분인가 40분이 안 걸려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는 뭐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북서쪽에는 잉골슈타트가 있고 조금 더 북쪽에는 레겐스부르크가 있는데 전부 다 아우토반으로 굉장히 그 길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1시간도 안 걸려요, 미넨 시내까지. 미넨 시내는 조금 차가 막히니까 뭐 미넨까지 1시간이 안 걸려요, 제 기억에. 그다음에 뭐 란츠후트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더쪽 동쪽으로 가면은 데겐도르프, 뭐 파사오, 조금 남쪽으로 하면 뭐 로젠하임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미넨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들은 전부 다 좋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소도시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디 이름 모를 시골 동네들도 다 교통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시골 동네에서 미넨으로 출근하거나 뭐 잉골슈타트 뭐 아우디로 출근하거나 이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안나푸르나님, 말씀해주신 항공사 지상직 같은 경우도 아우스빌딩을 거쳐야 할까요? 고객 접점이 많은 직종인데 독일어 B2 정도로 취업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해요. 왜냐면 나는 한국어도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거의 매년 한두 번씩 뽑아요. 아마 제가 도와가지고 독일에 정착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아시아나인가 어디 그 대한항공인가 취업해서 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만두신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긴 한데 아직도 근무하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항공사 지상직 뭐 하다못해 아시아나 대한항공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근데 물론 당연히 독일어 B2 이왕이면 C1 더 물론 이제 B2로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은 독일어 실력이 더 늘겠죠. 왜냐면은 뭐 루프트한자도 마찬가지.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 한국 그 승객들이 당연히 독일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어와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직원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면세점, 그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면세점 기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미치겠다. 하여튼 되게 그 독일에 있어요. 그 회사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네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입에서 막 도는데 무슨 H로 시작하는 무슨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데서도 가끔 뽑아요. 뭐 공항 지상직 못하면은 뭐 하다못해 어디 면세점에라도 취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들은 다행히 독일에 지금 충분하게 있는 편이다.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시면은 안나푸르나님 부인분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죠. 네, 오늘은 하여튼 뭐 별로 문의 올려주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끝났네요. 네, 하여튼 오늘 그 참여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마 다음 주든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번 주에 대부분 방학을 했고 첫째가 다음 주 한 화요일, 수요일인가 방학을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유럽에 있다가 다다음 주에는 어디 저희 동남아시아 놀러 가기로 했어요. 요새 유럽이 오히려 지금 미국 관광객하고 뭐 그 파리 올림픽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요번 여름에는 유럽을 떠나 있기로 저희는 그래서 태국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태국에 가서도 하여튼 이런 방송을 계속 해볼 수 있도록 그 라이브 방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추가적으로 또 문의를 해주시는 게 있어서 이것만 언급하고 짚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장유진님, 독일에서 아우스빌딩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독일어죠, 뭐. 그러니까 독일어를 최소 B2 이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독일 영주권이 선해결된 사람이 통상 유리해요. 왜냐면은 아우스빌딩은 반드시 고용주의 일자리 제공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아주 영주권이 없지만 아주 젊고 독일어도 잘하고 고용주가 좋아할 만한 조건의 사람이면은 학생 비자로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아우스빌딩에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대개 영주권을 해결한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한 편이에요. 네, 윽수학님, 내년을 목표로 이민 준비 중입니다. 나이 37세시고 가족 구성은 부부와 자녀 하나, 초등학교 3학년, 영어 능력은 토익 920점 정도, 해외 체류 경험이 있고 생활 영어가 가능하고 지금 이민을 위해서 미국 계리사 패스웨이를 절반 이상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민을 원하는 국가는 미국, 뉴질랜드, 독일 순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업으로 하고 있는 직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을까요? 미국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어. 내가 미국 계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미국에 바로 즉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느냐? 애매해요. 이게 왜냐면 미국 취업 이민의 맹점이 뭐냐면은 자, 계리사가 있으면은 EB3 숙련직 혹은 뭐 학력에 따라서는 그 미국 취업 이민 EB2 같은 것도 바로 진행이 가능해요. 그럼 EB2는 조금 더 빠른데 근데 내가 석사학위가 뭐 계리사하고 뭐 관련이 없고 뭐 포지션도 꼭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면 또 EB2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EB3 숙련직으로 해야 되는데 EB3 숙련직을 내가 고용주가 아무리 스폰서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신청해가지고 언제 받을 수 있느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장담을 못해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어떻게 꼬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주는 앞으로 2, 3년 뒤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외국인을 굳이 비용을 들여서 자기네 무슨 회계 장부도 다 까야 돼요. 그 국무부에다가 그 미국의 이민 업무를 처리하는 국무부 이민성 사이트에다가 그 담당 오피스에 자기네 무슨 회계 서류, 무슨 내부 조직도 뭐 이런 걸 다 갖다 서류를 뭐 바리바리 싸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2, 3년 뒤에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외국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채용을 해줄 것이냐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미국으로 가게 되면 석사를 하겠다. 예, 미국 현지에서 석사 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OPT 받아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고용주에게 나의 커미먼트를 강하게 보여주고 어필을 하면서 도전을 하는 게 그나마 승산이 있어요. 뉴질랜드는 지금 37세 나이로 뉴질랜드 기술이민 나이 제한 이거를 극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독일도 괜찮은데 미국 계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독일에서도 취업이 가능해요. 왜냐면 뭐 미국 계리사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는 숫자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이 검증이 되는 거니까는 꼭 독일 계리사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뭐 계리사 정식 자격증 뭐 이거 인정받는 뭐 절차 이런 거를 별도로 밟는다든가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독일 괜찮아요. 그래서 뉴질랜드보다는 미국, 독일을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